잠은 낭비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잠이 부족할수록 부지런하다고 여겨 무리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곤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까운 시간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눈을 뜨고 유튜브를 보다가 자정을 넘겨 잠에 들곤 했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겨우 눈을 떠 비몽사몽 출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6시간이면 충분한 거 아냐? 라며 잠시 낮잠을 보충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6시간 수면을 한 달 이상 지속하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6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나은 수면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루 한 달 이상 6시간만 자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3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반응 속도가 확연히 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을 설친 밤을 보내고 난 뒤 다음 날을 버텨보신 적 있나요? 머리는 무겁고 눈은 뻑뻑하며 몸은 마치 축 늘어지는 듯한 그 기분, 모두에게 익숙한 느낌일 겁니다. 수면 부족은 이렇게 우리 몸의 신속한 반응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강아지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구억해서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아 얼른 빼는 것처럼 순간적인 반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17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음주 후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잠이 부족할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반응 속도가 30%나 더 느려진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지요. 우리나라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실수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정말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혹시 가스밸브를 잠그는 걸 잊거나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 적 있나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충분한 수면이 이런 변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밤에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새 세포 생성과 조직 복구가 빨라집니다. 수면 연구소에서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잠을 자는 노인들의 경우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염색체 끝부분인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70대의 어르신들이 충분히 잠을 자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면역력이 30% 더 강하고 치매의 위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수면을 자주 취하면 몸과 마음이 보다 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라도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으로 반응 속도와 판단력이 분명히 개선될 거예요. 또한 수면 부족은 허리둘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이 부족할 때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게 자면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내용 계속 하루에 6시간만 자는 사람들은 9시간을 자는 사람들보다 허리둘레가 약 3cm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3가지 주요 호르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렙틴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으로 그렐린은 배고픔을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이 수치가 높아지면 특히 복부에 지방이 늘어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이 세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렙틴은 줄어들고 그렐린과 코르티솔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우리는 더 많이 먹고 특히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게다가 피로감 때문에 운동도 소홀해지기 쉽죠.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잠 부족까지 더해지면 체중이 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난 6시간만 자도 괜찮아, 더 많이 잘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입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랍니다. 좋은 수면은 우리의 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지요. 특히 체중 관리에는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면 뇌에 노폐물들이 쌓여 마치 청소를 며칠 안 한 집에 먼지가 쌓이듯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잠을 자면 이 노폐물들이 깨끗이 청소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게 쌓이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부가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실 직원들이 퇴근한 밤에 청소부가 구석구석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가 바로 깊은 잠, 즉 숙면 시간입니다. 이때는 뇌의 공간이 넓어져 노폐물들이 더 쉽게 배출될 수 있답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이 갑자기 넓어져 청소차가 자유롭게 달리는 걸 상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숙면을 통해 매일 내 머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안타깝게도 깊은 잠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참 안타깝죠. 예를 들어 20대에는 10시간 중 2시간을 깊은 잠에 쏟을 수 있지만 60대가 되면 깊은 잠이 1시간도 안 될 수 있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거의 깊게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뇌를 깨끗하게 정리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노폐물이 쌓여 치매 같은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전체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 뇌 청소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에요.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잠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것은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거나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시간 이상 푹 잘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3시간 동안 속을 비워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잠자는 동안 하루 동안 받은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세포를 수리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 우리 몸의 손상된 부분을 치유해줍니다. 배가 부르면 몸이 해야 할 일을 접어두고 소화를 위해 분주해지죠. 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첫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늦은 밤 음식을 섭취하면 미와 장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해서 몸이 편안히 쉬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기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야식을 먹고 자면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상쾌함이 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미산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곧장 눕게 되면 미산이 식도로 역류해 속쓰림이나 목에 이물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거나 매운 음식을 섭취할 경우 이런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 증가의 위험이 커집니다. 밤에는 혈당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지며 밤에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과식을 유도하는 호르몬 변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허기지면 따뜻한 우유나 카페인이 없는 차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과자, 그리고 탄수화물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 시간이 길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잠자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완전히 소화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밤에 야식이 당기더라도 조금만 자제한다면 다음날 아침 더 상쾌하고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선사시대 후손들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동굴 같은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잠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의 편안한 수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깨어났죠. 수십만 년 동안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온 우리 몸은 어둠과 빛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어두워지면 몸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되죠. 옛날 동굴에 살던 시절에는 외부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맹수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며 잠에서 깨어나는 본능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본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 생활은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차 소리와 옆집 소리 같은 여러 소음이 가득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수천 년 전 동굴에서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질 좋은 수면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대 생활 속에서도 동굴 같은 어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두꺼운 암막 커튼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로등이나 새벽 햇살이 침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나 시계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도 가려야 합니다. 선사시대에는 없었던 이러한 인공빛들이 우리의 수면 호르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시끄럽다면 얇은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빗소리나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틀어보세요. 이런 소리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해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지루한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방법들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마련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일주일 정도만 해보셔도 삶의 질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각종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스마트폰에 손이 간다면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수면을 유도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10분 만에 스르르 잠이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렵고 지루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잡한 내용은 우리의 뇌를 적절히 자극합니다. 난해한 철학서나 역사서를 읽으면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하다가 금세 피로해집니다. 이 피로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둘째, 지루한 내용은 우리의 각성을 낮춰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재밌는 영상을 보면 뇌가 들뜨지만 반대로 지루한 책은 우리의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주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종이책은 블루라이트가 없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땐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데 이 자세는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효과를 줍니다. 어려운 책이 이해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해하려 애쓸 필요 없이 천천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깁니다. 철학서가 부담스럽다면 문학평론이나 경제서, 오래된 역사책도 좋은 대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칸트 순수이성 비판이나 헤겔의 정신현상학 같은 책을 한 권 두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몇 장만 읽다 보면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워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루함은 혼자 있는 영혼의 침대다. 잠은 우리 삶의 이자를 불려주는 소중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활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잠을 잘 자면 건강이라는 이자가 쌓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7시간을 깊게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드린 3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시도해보세요. 첫째,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피하세요. 둘째,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 보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지루한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아침을 더 상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속적인 좋은 수면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시작은 좋은 수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얻은 팁이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공유가 그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